안녕하십니까. 폴리우레탄 성형기술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샌드위치 패널 생산 라인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강의 주제를 잡는데 좀 중구난방이죠. 엊그제 중압 관련해서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이제 샌드위치 패널 이렇게 생산 라인 얘기하고, 그래서 무슨 동해번쩍 서해번쩍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전문적으로 무슨 진도를 나가는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질문이 들어오거나 또는 제가 뭐 이렇게 그 갑자기 영감이 들어와서 머릿속에 번쩍 생각이 들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제 요 부분은 이제 그 해외에서 저한테 이제 메일로 질문이 온 게 있어가지고 그걸 하다가, 이거 이 한국은 이제 좀 그 사양세지만, 국제적으로 보면 점점 이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이것도 라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놓고 넘어가야 되겠다 해서 했는데, 이전에도 한번 했는데 자꾸 이제 그러니까 한번 할 때마다 조금 제 생각이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추가로 또 얘기할 게 있고 그런 것들이 나오니까 한 번 더 영상을 찍기로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샌드위치 패널 생산 라인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요새 이제 패널폼, 이제 국내는 그 심재 준불엔 때문에 샌드위치 PIR은 이제 없어지고 점점, 그 다음에 이제 난연 EPS도 없어지고, 오로지 이제 살아남는 유기 소재 그 단열재는 이제 패널폼만 살아남게 되겠죠. 심재 준불연 법이, 이상한 법이 자리를 잡아가지고 지금 시장을 교란시키고 있는데, 어쨌든 뭐 글로벌하게 보면은 정상화 될 거예요, 결국은. 왜냐면 해외에는 그런 사례가 없거든요. 한국만 이상하게 대형 화재 안전사고의 첨사의 원인을 소재에다가, 고분자 소재에다가 책임을 전가하는, 원래는 인재죠. 인재 관리 감독의 문제고, 그게 소재의 문제는 아니에요. 소재가 무슨 잘못이 있나요? 잘못된 곳에 잘못 만들어서 쓰는 사람의 문제지. 어쨌든 그래서 이제 국내 이제 샌드위치 패널은 이제 없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미 없어질 수도 있고요. 아마 글라스라고 패널폼으로 이제 거의 다 대치가 되었을 것 같긴 해요. 근데 결국은 다시 살아날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외가 그렇지 않거든요. 해외 시장은 샌드위치 패널 PIR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샌드위치 패널 생산 라인에 대해서 정리를 할게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국내 자료보다는 해외 자료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했고요. 캐논 발포기인데 샌드위치 패널 브로셔예요, 브로셔. 그래서 이제 브로셔에 있는 거를 가져왔는데, 이렇게 이 생산 라인이 있고 그 라인에 각 부분별로 이렇게 이름이 있어가지고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ABC를 잘 찾아보셔야 되는데, A가 여기 있습니다. A가 디코일러스라고 되어 있는데, 언코일러라고도 하고 디코일러라고도 하고, 이게 이제 이 칼라강판을 돌돌돌 말려 있는데 풀어주는 장치, 그거예요. 그 다음에 B번 여기가 이제 위에 거고, 이제 밑에 안 보이는데 요게 이제 롤 포밍기, 롤 포밍기 이렇게 폼하고 다릅니다. 이거는 성형할 때 폼이에요. 우리 폼 좋네 할 때 폼. 그 다음에 이제 C번이, 여기가 이제 그 발포 설비들이죠. 두식 유니트 발포 설비고, 어, 토출하는 위치는 여기서 좀 이렇게 이쪽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게 슬라트 컨베어 바로 앞에 있고요. D번이 포밍 스테이션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이제 폴리우레탄 PIR, 폴리우레탄 아니고 이제 PIR로 보시는 게 맞죠. 그 다음에 페놀릭 레진. 여기 페놀릭 레진 이렇게 써놓은 이유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거의 페놀폼 만드는 공장도 요런 것만 조금 다르죠. 쿨다운 시키는 것만. 여기 페놀릭 레진은 발열이 많지 않아서 이렇게 쿨링 리프트 같은 게 필요 없으니까, 대신에 이제 쿨링 리프트 대신에 이 포르말린을 제거하는 그 큐어링 하는 그 열로 이렇게 히팅하거나 해서, 또 그 포르말린 제거 플러스 그 큐어링, 말 그대로 그 고분자 결합이 더 반응이 가도록, 되게 느린 반응이니까 그런 특징이 있어요. 제가 아는 바대로 말씀드리면 샌드위치 패널 라인이랑 패널 폼 라인,
PIR 샌드위치 패널, 패널 폼 라인, 그 다음에 이제 EPS 또는 XPS 라인, 다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는데 그 부분에 각각의 고분자의 특징, 주로 이제 경화 메커니즘에 따른 이 라인 설비가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 경화 메커니즘과 발열 또는 뭐 원료의 특징 이런 거에 의해서 조금씩 달라질 뿐이지, 이 컨베이어 기준, 컨베이어가 기반이 되고 이송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태킹해서 제품 패킹해가지고 나가는 이 구조는 똑같아요. 그래서 웨트 프로세스 좀 다르고 이렇게 쿨링 이런 데 좀 다르고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는 2가 여기죠. 여기 2가 여기 있습니다. 이 프리히팅 오븐인데, 프리히팅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이 칼라 강판을 성형을 해가지고, 성형이라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게 이제 샌드위치 패널이 이렇게 조인이 돼야 되잖아요. 시공할 때 이 앞놈 순놈 해가지고 딱딱 이렇게 맞아서 조인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조인이 돼야 되는데 그 조인 되는 거를 구부리기도 하고 그 다음 골 파서 넣기도 하고 하는데, 그게 이제 롤포밍인데, 이 칼라 강판 롤폼이 끝난 다음에 살짝 데펴줘야 돼요. 액이 떨어지는 데를. 왜냐면 PIR 같은 경우는 성형 온도가 여기 이제 컨베이어 벨트, 더블 벨트 컨베이어가 있는데 이게 55도 이렇게 되거든요. 아무리 낮아도 50도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까지 들어가기 전에 여기 뭐 35도, 40도 이렇게 히팅을 해줘야 돼요. 히팅을. 그래서 히팅 들어간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더블 벨트 밑면 하부 컨베이어에 또 열 받아가지고 히팅이 일어나면서 발포가 촉진이 되죠. 그런 게 있는데 프리히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델타 T 온도 편차가 너무 많이 나면, 특히 에곤이 보통 떨어지면 어, 25도에서 30도 사이, 30도 근처예요. 에곤이 떨어지면 PIR 에곤이 떨어지면 30도 근처인데, 칼라강판이 30도 이하다 그러면 칼라강판이 에곤에 있는 에너지를 빨아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불량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그 표면재가 그 스틸 금속재인 경우에 에곤보다는 높아져야 돼요. 항상 이 기본이에요. 이거는. 네, 교과서에 나오냐고요? 안 나와요. 제 경험상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천금을 주고 배운 경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F 가볼게요. F를 보면 여기네요. F가 이제 저장 탱크죠. 근데 벌크 스토리지인데 여기 철자가 잘못됐네요. 네, BULK예요. 빌크 스테이지 아니고 벌크 스테이지. 그 다음에 이제 G가 여기죠. 더블 벨트. 이제 여기 발포랑 더블 벨트가 핵심이에요. 이 그 경질 연속 라인 샌드위치 패널은 여기가 거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기 더블 벨트 컨베이어. 근데 왜 더블 벨트냐? 위 하나, 무한궤도로 위가 하나 있고 아래 하나 있고 이렇게 해서 더블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슬라트, SLAT라고 슬라트 컨베이어라고도 부르는데, 이게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이게 조각조각 나 있어요.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슬라트 컨베이어라고도 합니다. 그 다음에 G번 했고 H 여기가 이제 커팅 위치인데 하우징이 돼 있죠. 여기 하우징이 돼 있는데 여기도 하우징이 돼 있어요. 여기 이제 커팅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오픈되고요. 타령 느낌의 여기 위치에서 제품 관찰을 해야 되니까 오픈이 되고, 여기 이 하우징이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감싸져야 맞는 단열 때문에 그래요. 여기가 컨베이어가 온도를 히팅하잖아요. 55도 이상 PIR이니까. 그러면 이제 식으면 부분적으로 식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바람 불거나 그러면 안 되니까 여기를 단열재로 쌓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당연히 쌓였죠. 이 그림에서도 보면 쌓였지만, 여기는 뭐가 있냐면 이제 발포될 때 발포 가스가 뒤로 나오면서 발포 가스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소시아네이트 미스트랑 그 다음에 촉매 또 이렇게 휘발성이 조금 있는 애들 이렇게 같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걸 마시면 작업자들이 건강에 문제가 생기니까 강제 배기를 시켜줘야 되는 거죠. 뭐 조금 마시는 건 상관없는데, 저도 많이 마셔봤는데 큰 문제는 없는데, 이제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마시면 이제 좀 예민한 사람들은 건강이 안 좋아질 수 있죠. 그래서 여기 하우징 해가지고 강제 배기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커팅은 하우징을 왜 해야 되냐면, 일단 시끄럽고요. 소리가 제일 커요. 시끄럽고요. 그 다음에 먼지, 이게 밴드 쏘거든요. 밴드 나이프가 아니라 쏘예요. 그래서 톱밥이 나와요. 톱밥이. 그래서 폼가루가 날리기 때문에 그걸 다 뽑아가지고 처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사운드, 데드 엔디드, 캐빈 이렇게 캐빈은 오두막이란 뜻이고 데드 엔디드는 끝단 소리 이건 소리를 시끄러운 소리를 잡아야 되죠. 네, 커팅 장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가 여기죠. 여기가 이제 핸들링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핸들링 시스템이란 용어보다는 이 쿨링 렉, 쿨링 리프트, 쿨링 렉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게 기둥이 많이 이렇게 꽂혀져 있고 여기 제품이 그 기둥에 따라서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이송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이렇게 이송하는 거는 시간적으로 여기서 한 3, 40분 이상을 지나면서 쿨다운 시켜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PIR이 성형 온도가 55도고 그 다음에 여기 커팅 지나면서도 계속 발열이 일어나요. PIR은. 그래서 발열이 여기 의외로 상당히 발열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시켜줄 때 찬바람 바로 쏘이면 얘네들은 복합재잖아요. 폼하고 칼라운판하고 복합재잖아요. 근데 안에서는 열이 나오고 밖에서는 식고 그러면 휘어져 버리죠. 그래서 이렇게 휘지 말라고 이렇게 세워 놓는 거죠. 이렇게 이 방향으로 세워 놓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룸을 짜는 경우도 있어요. 룸을 짜서 천정에서 떨어지는 찬바람을 맞지 않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요. 이렇게 놔두는 것보다 룸을 짜는 게 더 맞죠. 여기도. 그래서 여기도 룸 짜고 여기도 룸 짜고 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 룸을 다 같이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L자가 스태킹 에리어인데 이렇게 이제 식어가지고 내려온 놈을 이제 적층합니다. 식기 전에 적층하면 안 되죠. 네. 식기 전에 적층하면은 이 속에 스코치, 불이 날 수도 있어요. 식기 전에 두꺼운 애들은 불 납니다. 뜨거워져가지고. 그래서 식은 다음에 이렇게 적층하고 여기는 백큐임으로 진공 고무발판 같은 걸로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를 쌌습니다. 그리고 싸가지고 이렇게 덩어리가 돼 있는 거를 여기서 이제 M에서 랩핑하는 거죠. 랩핑 머신. 그래서 여기 이제 말 그대로 패킹이죠. 패키징 해가지고 출하하는 거죠. 출하하고요. 그 다음에 5가 어디 있나요? 여기 있네. 5가. 5는 보일러입니다. 보일러가 이렇게 여기 히팅하는 거. 네. 55도 히팅하려면 보일러가 꽤 세게 돌아가야 되겠죠. 뭐 열매일 수도 있고요. 열풍일 수도 있고요. 보일러 이런 개념이죠. 자, 여기 조그마한 글씨를 확대해서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여기가 어떤 거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구글에서 이제 샌드위치 패널 프로덕션 라인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이미지로 이제 먼저 보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어요. 비슷한 것들이. 일단 이거는 이렇게 생긴 건 하나 볼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건 하나 볼 거고, 이렇게 이제 주로 이제 이렇게 더블 벨트 컨베이어를 위주로 여기는 이제 언코일러, 여기도 국내죠. 여기는 일광. 요게 이제 더블 벨트 컨베이어 이렇게 돼 있죠. 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서 이제 캐논 홈페이지 들어가서 요거 더블 벨트 이거 하나를 슬라트 하나로 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30m가 있다 그러면 이게 20cm 정도 되거든요. 20cm 정도. 여기서부터까지가 그러면은 30m면 엄청 많이 되죠. 여러 개. 네. 그렇게 돼 있고 여기에 다운로드 브로셔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여기 요거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각 생산 시설에 이 유니트별로 이렇게 명칭이 있어가지고 이걸로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두 개 연결해가지고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보면 재미없으니까 헨네케도 가봤죠. 헨네케도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여기가 언코일러, 그 다음에 롤포밍기, 이렇게 해서 여기가 발포 위치예요. 여기가 이제 원료 탱크고 이제 발포기 돌아가고 여기서 이제 뿌리는 장치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 위에 이제 언코일러 같은 거 이런 거는 이제 부직포나 이런 거 또는 데크 이런 거 할 때 생산할 때 이제 여기서 이 롤포밍기를 거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바로 여기서 이제 풀어줘 가지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제 요 위치 안에서 이제 여기가 이제 프리히터고요. 프리히팅이고 여기서 이제 발포하고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들었죠.
이게 코일이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 칼라강판이니까 이렇게 막 구부러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각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프리팅 들어간 다음에 여기는 상당히 이렇게 좁아져 있는 상태에서 거기 안에 가운데에다가 여기 이렇게 위아래 판에 중간에다가 이제 그 믹싱 헤드를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믹스 헤드가 커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라인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토출량 엄청 많아요. 믹스에다 작은데 토출량이 많으면 무조건 믹싱 문제를 안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여기 원료 프리페어링 할 때, 원료 준비할 때 믹싱이 잘 되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야 돼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여기에서 이제 그 프리팅 라인을 지나서 여기 토출 지나면 이제 슬라트 컨베이어로 들어갑니다. 슬라트 컨베이어는 이렇게 열풍으로 보통 또는 열매로 히팅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커팅이 있고요. 커팅 지나서 여기 이제 쿨링 리프트로 넘어오죠. 쿨링 리프트, 쿨링 렉 여기 지나서 여기에서 이제 스태킹, 적층이 되죠. 적층된 다음에 여기에서 랩핑이 되고 여기서 이제 출하가 일어나는 겁니다. 여기도 여기 핸디캡 홈페이지를 가보면 플랜트 테크놀로지 폴 컨티뉴어스 프로덕션 오브 샌드위치 패널 이렇게 돼 있죠. 폴리우레탄 샌드위치 패널. 그래서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요게 이제 확대 사진이 여기에 있어요. 이거를 제가 적당히 잘라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만든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 그다음에 이제 부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게 있어요. 여기 이제 페이싱 머테리얼, 뭐 라이닝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여기서 잠깐 이제 설명을 드리면 라이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여기 말고 여기서 해야 되겠네. 그 여기 이제 칼라 강판을 가지고 이렇게 샌드위치 팬을 만들 때 요 안에서 이제 프레스를 받아서 발포가 그러니까 압력을 받아서 발포가 일어날 때 이 성형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윗면 아랫면을 우리가 쓴단 말이에요. 근데 아랫면이 외벽이에요. 아랫면이. 근데 아랫면에 상처가 가거나 기스가 나면 흠집이 나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기다 이제 보호 필름을 붙여요. 비닐 같은 걸로. 되게 얇은 비닐 같은 걸로 보호필 때 붙여요. 이따 영상에 나오는데 그 부분이에요. 라이닝이라는 게 그런 거고요. 페이싱 임피드 그런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믹싱 앤 메터링 이건 발포기 위치죠. 발포기. 그래서 발포기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생각보다 이게 커야 돼요. 그래서 그 메터링 펌프가 큰 걸 써야 돼요. 근데 왜 그러냐면 다시 말씀드리면 라인 스피드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믹스 헤드가 작기 때문에 믹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많아요. 그래서 그 강한 힘으로 밀어주는 믹싱 메터링 펌프가 필요하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잘 설계가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포밍인데 그 포밍할 때 발포 가스가 거기밖에 나오는 데가 없어요. 왜냐면 뒤로 빠져나니까 슬라트 컨베이어 안쪽으로 들어가면 거기는 이제 가스 빠질 데가 없으니까 뒤쪽으로 빠지니까 거기 작업자들이 거기 서서 라인을 컨트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강제배기 이렇게 배기 장치들이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여기 이제 건물 밖으로 빼서 이제 보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쿨링 스태킹 있고 그 다음에 컨트롤 시스템 있고 그 다음에 요 영상인데 영상은 좀 볼만해요. 지금 제품이 보이는데 이렇게 한번 봐볼게요. 이게 유튜브 영상인 것 같은데 헨네케 OMS 다른 회사에 있는데 합쳤죠. 판넬 마스터 스틸 이제 칼라 강판을 쓰는 그러니까 그 보드 라인 또 별도로 있나 봐요. 요거에 이제 드론으로 날려가지고 지붕 위에서 보는 것 같은데 지금 롤포밍기 지나고 있고요. 작업자도 보이고요. 여기에 이제 출하 위치입니다. 여기 이제 잠깐 멈춰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여기가 이 슬라트 컨베이어 위치고요. 여기 슬라트 컨베이어 직전에 토출 위치가 있고요. 여기 사람이 여기서 이제
컨트롤 패널 앞에서 이제 제어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라인 스피드, 토출량 이런 거 다 조절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언코일러입니다. 언코일러. 그러니까 칼라 강판을 처음에 돌돌 말려 있는 걸 풀어주는 거죠. 회색이네요. 회색. 두 개예요. 언코일러가 위에 하나, 아래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 이제 컨트롤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들이 있죠. 요게 이제 그 밑에 밑면에다가 라이닝 해주는 거죠. 요 칼라 강판의 밑면에 부착해서 이 면이 외벽이라고 했잖아요. 그 외벽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타코메타가 이제 있고요. 라인 스피드 컨트롤 때문에 하는 것 같아요. 보호 필름입니다. 보호 필름. 뭐 로고랑 이런 거 뭐 붙이고 그렇죠. 그 시공할 때는 이걸 잡아 뜯고 하는데 뜯을 때 저 정전기 엄청 나오거든요. 이게 이제 롤 포밍기입니다. 롤 포밍기. 여기 보면은 이게 골 같은 경우가 원래 칼라강판에 골이 없거든요. 이 골 성형하고 그 다음에 양쪽에 암수 이런 식으로 이쪽이 암인지 수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사이드를 구부려요. 구부려 가지고 이따가 제가 어떻게 구부렸는지 잠깐 보여드릴게요. 위에도 저기 보호 필름 하네요. 위아래를 다 하네요. 여기는 뭐냐면 프리히팅입니다. 프리히팅 글라스 히터로 여기 칼라강판을 위아래를 다 하는데 보통 위는 거의 안 해도 돼요. 아래는 철저히 잘해야 되고요. 왜냐면 열이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위는 여기 밑에서 그 히팅된 열로 금방 데펴지거든요. 근데 그래도 해야 되죠. 왜냐면 겨울 같은 데 너무 편차가 심하면 위아래가 문제가 생기죠. 여기가 토출 위치예요. 토출 위치인데 이렇게 이 그 샤워기 같이 이렇게 돼 있죠. 샤워기 같이 이렇게 토출을 하고 이렇게 전진하고 이제 아까 말한 것처럼 여기 이 뒤쪽에 이제 믹스헤드가 있단 말이에요. 안 보이죠? 믹스헤드가. 그러니까 믹스헤드 하나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이제 믹싱을 해가지고 토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보니까 이 두께가 샌드위치 패널 두께가 그렇게 안 두꺼운데 뭐 한 150T 이렇게 두꺼운 거 넘어가면 이거 막 엄청나게 뿌려대야 돼요. 그래서 발폭이 믹스헤드는 작은데 토출량은 많다. 그 다음에 이제 왜 이렇게 뿌리느냐 이거는 제가 다른 그 영상에서 설명을 했지만 그냥 간단히 얘기해주면 이 뒤쪽으로 가스가 배출되잖아요. 뒤쪽으로 배출되는 거랑 연관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더블 벨트 컨베이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열풍으로 조절하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가 이제 더블 벨트 이게 슬라트 하나씩이 들어가고 이게 위 칼라 강판 이게 아래 이렇게 예각으로 들어간다고 이렇게 했잖아요. 예각으로 들어가서 이 보니까 50T짜리 생산하는 거 50mm짜리 두께가 되게 얇은 것 같은데 이게 샌드위치 판을 이제 커팅하고 있어요. 슬라트를 나와가지고 여기가 이제 다른 거예요. 여기가 이제 요 옆면이 조인이 돼요. 저쪽 면하고 이렇게 조인이 되는데 이제 요쪽하고 저쪽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그 저기를 롤포밍기에서 구부려 가지고 성형을 하고 요 부분은 이제 테이프 같은 걸 붙이는 거예요. 이 면 가운데 이렇게 여기 면은 테이프 사이드 테이프라고 표현하는데요. 커팅 여기가 이제 아까 반대면 보셨죠? 여기랑 조인이 된다고 해서 이쪽 면하고 모양이 다르죠? 이쪽이 지금 저쪽이 그 앞놈이고 이쪽이 순놈이에요. 여기 네 이쪽으로 조인이 되는 겁니다. 제품이 이제 쿨링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설명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기 이제 캐논 거하고 헤네케 거 보셨으니까 이제 국내 거도 봐야죠. 국내도 이제
국내에다 라인 놓을 일은 없겠지만 이제 수출을 해야 되겠죠. 설비를. 네, 동남아 쪽 같은데 국내 그 기술이 좋아요. 국내가 손재주들이 좋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국산 그 설비 찾는 데가 의외로 많이 있어요. 제가 보면은 마케팅을 진짜 제대로 하면은 되게 그 중국산에 대비해서 장점이 있는데 왜냐하면 그 가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차치하고라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책임감 있게 일을 잘해주거든요. 그래서 설비 놓는 부분에 대해서 그 외국에서 만족도가 좀 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시장에 이 경질 연속 라인 새로 놓는 거는 이제 없어진다 쳐도 이제 해외 수출은 해야 되니까 그래서 국내 설비 업체 거도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고요. 자, 키워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이게 한 3, 4년 정도 된 영상인데요. 판넬테크, 킨더스가 맞겠죠. K산업인데 킨더스가 됐고요. 판넬테크, 이게 이제 보드 만드는 회사인데 샌드위치 판넬도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차피 이제 요거 대신에 부직포 넣으면은 보드니까 뭐 겸용이어도 상관없죠. 이제 언코일러고요. 똑같습니다. 여기 이제 보호 필름 하는 거고 여기 그 칼랑판을 이제 당겨가는 거죠. 여기는 이제 접착력 때문에 코로나 처리하는 건데 이게 뭐냐면 여기다 접착제를 바른 경우도 있고 여기 위에 이제 PIR 원액이 그 PIR 그 AB에 믹싱된 원료가 여기 떨어지거든요. 여기 떨어지는데 PIR이 생각보다 접착력이 요 하판 접착력은 좀 나빠요. PIR이 이제 그 반응하면서 점도 증가하면서 유동이 생기기도 하고 그다음에 원래 그 이소시아네이트 액비가 높으면 접착력 무조건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아시다시피 PIR은 이소시아네이트가 뭐 150대 100 이상이잖아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제 그 하부 접착력이 안 나오니까 이렇게 아예 그 칼라강판에다가 이렇게 처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기다가 그 프라이머 같이 접착제를 도포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 열처리 느낌이 열처리 코로나 열처리 이게 이제 롤포밍기 해가지고 요게 이제 지나가면서 요것들이 조금씩 구부려 가지고 어 양쪽의 모양을 잡는 거죠. 이렇게 휘어지죠. 끝에 가면은 여기는 이제 안 휘어지고 여기 이렇게 휘어져 있죠. 벌써 네, 휘어져 있어. 밑에도 휘어져 있고 위에도 휘어져 있고 프리팅 지나가는 것 같아요. 여기가 프리팅.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더블 벨트. 이 지금 발포기 유닛인데 믹스 헤드가 여러 개인 느낌인데 설비상으로 보면 그죠? 메터링 펌프가 하나, 둘, 셋, 네 쌍이 있는 것 같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쪽도 네 개. 하나, 둘, 셋, 넷. 홀리올 이소 4개씩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요. 그래서 이렇게 쏘고요. 아까 그 헤네크 거랑 거의 비슷하죠. 여기는 지금 세팅 유량이랑 뭐 사용량, 뭐 압력, 발포 압력이 161, 172 뭐 이렇게 돼 있고요. 뭐 요거 이제 MDI 폴리올 촉매 1, 2, 3, 4 펜탄 이제 발포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게 보니까 그 저 하나 둘셋 네, 4 컴포넌트, 5 컴포넌트 시스템인 것 같아요. 5 컴포넌트, MDI 폴리올, 촉매 1, 2, 그 다음에 발포제, 5 시스템, 5 시스템. 아까 그게 그 믹스 헤드가 여러 개가 아니라 원료가 5개가 믹스 헤드로 그 인라인으로 미싱돼서 들어가는 형태인 것 같아요. 제가 이 공장 가본 적이 없어서 그냥 자세히는 모릅니다. 이게 더블 벨트고요. 제품 지금 나오고 있어요. 타령 위치. 이 다음에 이제 커팅이 되겠죠.
슬라트고요, 이게. 예, 보통은 여기에 지금 이쪽 부분에 이 사이드 테이프가 이렇게 붙는데 요거는 지금 그냥 폼인 것 같아요. 폼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예, 사이드 테이프 붙여서 여기다가 이제 그 회사 제품 뭐 로고나 이런 거. 아, 테이프 맞네요. 테이프네요. 테이프, 종이 테이프네요.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아마 저쪽 편에 써 있을 거예요. 반대편 쪽에. 이쪽 날개 쪽에 그 원료와 흐름성, PIR이 요 보시면 이쪽이 이제 날개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쭉 튀어나와 있어요. 근데 그쪽 부분에 PIR이 이게 애기 너무 빨리 지나가지고 정지를 못 하겠네요. 어쨌든 요 부분에 애기 차는 게 쉽지가 않아요. 밑에서 이렇게 차고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외벽이거든요. 외벽 쪽이라 어, 흐름성이 안 좋으면 원료 디자인에서 흐름성이 안 좋으면 거기 액이 덜 차가지고 조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독특한 카메라 비법입니다. 지금 제품 위에다 카메라를 설치해 가지고 라인을 쭉 따라가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 위치가 어딘가 쿨링 리프트 전이었는 모양이네요. 지금 이 쿨링 리프트로 왔습니다. 쿨링 렉으로 왔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이렇게 뒤집어지는 느낌으로 싹 세웁니다. 세워서 가요. 네, 안 보여주네요. 저쪽으로 탁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렇게 한쪽으로 살짝 기울듯이 해가지고 가고요. 이제 적층하는 쪽이죠. 스테커. 제품이 짤막짤막하니까 두 개가 한꺼번에 움직이는 거죠. 생산성을 위해서. 이렇게 적층을 한 다음에 이게 쿨링 리프트가 왜 있냐면 그냥 쌓아버리면요. 이게 발열 때문에 이 안에서 열이 엄청 많아가지고 발열 때문에 이 속이 스코치가 발생하거나 휘거나 난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식힌 다음에 쌓아야 됩니다. 쉬트 같은 거를 넣어요. 이건 이제 두께도 얇고 짧아가지고 금방 식어서 안 넣는데 안 그러면은 이제 잡열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휩니다. 이거는 이제 뱅뱅이 돌면서 랩핑하는 거죠. 비닐 보이시죠? 비닐이 싸지고 있고요. 치수랑 이 시공 위치, 그 다음에 현장 이렇게 표시를 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차에다가 실어가지고 출하를 하는 거죠. 자, 영상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자, 제품이고요. 제품 잘 나왔죠? 네, 발포 저기 보이드도 없이 아주 상태가 좋게 잘 나왔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샌드위치 패널 라인. 토출 장치가 좀 독특해 보였죠. 이 발포기 믹스 헤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이 샤워기 같이 생긴 거 봤는데 이제 빠른 라인 스피드에 대응해서 하는 거고 이제 액을 이렇게 요게 이제 패널이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다 뿌려줘야 되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잘 뿌려줘야 되는데 개념적으로 보면 골고루 이렇게 각 위치마다 같은 양을 뿌린다 이 개념이 아니고요. 그건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고 그게 아니고 요게 이제 진행 방향이면 요 위치를 따라서 밀도 편차가 발생하는데 그 밀도 해당 위치에 액을 비편제화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골고루 뿌리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는 거고요. 품질의 영향 요인이 이제 밀도하고 치수가 굉장히 큰데 그게 원료하고 공정 세팅에 의해서 달라지는 거고요. 당연히 이제 칼라 강판하고 피부 폼이 복합재다 보니까 거기에 접착력이라든지 아니면 외관 울룩불룩해지는 거 그런 것들에 영향이 있습니다. 굉장히 불량 요인이 많고요. 성형하기 복잡해요. 보통 복합재가 생각보다 성형하기가 어려운데 특히 PI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성형하기 어려워요. 이렇게 반응도 2단 반응이고 그래서 원료 세팅도 어렵고 그거에 맞춰서 공정 세팅도 어렵습니다. 특히 온도 세팅 같은 경우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되는데 코일과 슬라트 컨베어 이 두 군데가 온도가 히팅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는 바대로 하면은
이 슬라트 컨베이어 PIR 같은 경우 55도가 기준인데 이 코일이 너무 온도가 낮으면 예를 들어서 한 30도 이렇게 됐다 그러면 온도 편차가 크잖아요. 실온이 25도인데 코일이 30도고 슬라트 컨베이어 55도다 그러면 편차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그 중간 정도로 더 올려줘야 돼요. 40도, 38도 이 정도까지 좀 올려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온도가 올라가서 슬라트 컨베이어에서 갑자기 뜨거워지는 그런 상황을 맞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런 온도 세팅에도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PIR 원료하고 그 반응성, 그 원료가 급반응 일어나면 일어나지 못하도록 코일 온도를 조금 낮게 세팅을 한다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조화, 라인과 원료, 코일 온도, 슬라트 컨베이어 온도, 그 다음에 이제 슬라트 컨베이어 같은 경우는 돌리다 보면 온도가 계속 올라가요. 왜냐하면 그 PIR이 발열이 많습니다. 발열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온도가 많이 올라가고 특히 이제 오후쯤 되면은 이제 엄청 뜨거워지는데 쿨링이 없죠. 왜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쿨링이 없어요. 슬라트 컨베이어 쿨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이 뜨거운 온도를 갑자기 만나게 되죠. 그런 것들이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라인 스피드랑 토출량, 그 다음에 이제 수평, 직선, 왜냐하면 그 칼랑판이 유연성이었기 때문에 이런 걸 잘 해야 되는데 좀 라인을 몇 년 돌리다가 이 수평이 깨지거나 직선이 무너지면은 그거는 이제 물리적으로 이걸 다시 잡아주는 것도 중요한데 그게 아니고 그쪽 방향으로 뭔가 힘이 쏠린다는 거거든요. 그건 발포압이에요, 발포압. 그래서 뭐가 문제냐면 골고루 뿌리고 있는 게 문제예요. 골고루 뿌리지 않아야 돼요. 그쪽으로 압이 계속해서 생겨서 수평이 깨지고 직선이 깨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액량을 다시 토출량을 좌우 토출량을 조절을 해서 이게 깨지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하죠. 자, 이 정도까지 아주 초보적인 기초적인 내용인데 정리 부분은 라인을 돌리지 않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하는데 어쨌든 뭐 이 정도 정리해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의는 이 정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